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전정배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졸고해서 분량만 많은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유튜브 같은 이 생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사투리 사전으로 좀 변환해서 보실 분은 보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좁게 보겠습니다. 스포츠 레거시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인데, 저는 이제 국가중앙부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로 좁혀서 좀 심플하게, 분량은 많지만 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레거시에 대해서는 우리 조현주 박사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는 이 스포츠 레거시가 고대부터 있었겠지만은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생성된 자체가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 또는 스포츠 이벤트로 생성된 이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더 이상의 논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단지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종류들을 통해서 그냥 개념화 시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개념화는 별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태동 자체가 IOC가 헌장에 명시하면서 실질적으로 태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부터 있어 왔지만은 이제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 단어의 시작이 IOC의 2012년 특히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부터는 레거시 부분을 좀 강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서에. 당연히 이제 의미가 있든 없든 개최 도시들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거시를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스포츠 이벤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레거시의 정책의 출발도 올림픽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상 스포츠 레거시 중에서 최고 잘 되었던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이죠. 왜? 우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자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스포츠 레거시를 누가 제일 잘했나? 그러면은 다른 데 벤치마킹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했기 때문에, 레거시 관점에서 보면. 예,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왜 필요하냐? 좁게는 저는 이제 정부 부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관련 논문은 한 20여 편 있는데 대부분 당연하죠. 크게 매력 있는 주제는 아니고요.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훌륭한 논문이기는 하나 개념화 또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레거시 이야기고요. IOC는 왜 이럴까?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동경 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연속 3개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올림픽의 인기가 하락되기 때문에 올림픽의 지속 가능성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해야 되지만은 올림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올림픽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레거시를 강조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해외 관련 연구 동향도 뭐 구글에 들어가면 구글 스칼라 논문 검색을 해보면 쭉 있는데, 해외 연구도 단어의 태동 자체가 올림픽과 관련된 거고, 특히 모든 보고서와 논문들이 2012년 런던 올림픽과 관련된 레거시가 주를 이룹니다. 그때부터 강제 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2013년 이후 해외에서는 보고서나 연구도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따라서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스포츠 레거시는 아주 의미 있는 화두죠.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다, 이렇게 저는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정부 부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냐, 개인적 경험부터 말씀드리면, 2015년 대한실험협회 위탁받아서 수행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백서 실험 관련 90년사를 제가 연구 책임자로 많은 연구원들을 들고 연문까지 1200페이지를 만들면서, 실험은 좀 보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실험의 모든 자료는 한 분의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 실험 연구서 27년 전에 만들어서
96년도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고 삶 자체를 전부 실험 잡지 발간, 실험 90년사, 유네스코 등재, 소장품 대여, 정년퇴직한 오늘날까지 블로그 운영해서 실험 100년사 준비까지 한 분의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실험이 이 정도라면 다른 종목은 굉장히 그 자료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 책임자로서 느낀 건데, 개인이 노력하기에는 좀 지원은 부족하구나,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보존하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결국 없어질 거고, 이런 자료라도 이렇게 블로그나 이렇게 다 남겨놔야지 후세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험이 보존에 문제였다면 2012년도 연구 책임자로 했던 기장 야구 명예의 전당은 레거시 활용의 문제입니다. 활용의 문제. 2012년 제가 했었는데요. 당시 기장 부산시 KBO가 양해각서 체결했고요. 2013년에 2016년 지금부터 5년 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운영비 지원 문제로 기관들 이견으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12월 한 달 전에 운영비 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 드디어 본궤도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미국 뉴욕주의 시골 마을 쿠퍼스타운 야구 명예의 전당을 벤치마킹해서 시작을 했죠. 이제 활용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도 활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5년 전에 완공됐어야 될 이 레거시 사업이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그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도 확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좁은 개념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유산과 상황을 보면 우리 체육국에 6개 체육 관련 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 48개 과가 있는데 5천억 이상을 사용하는 학교 체육이 있는데 학교 체육과가 없습니다. 48개 중에. 거기에 비하면은 문화체육국 안에 6개 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업무 역할과 분담을 쭉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 국제대회 경기장 사후 활용, 태권도 진흥, 실험 진흥, 기타 스포츠 레거시 창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스포츠 레거시의 보존과 활용은 주로 유관 종목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스포츠 유산과는 서울올림픽은 스포츠 유산과하고 상관이 없죠. 이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고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재단도 이제 본격적 활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청산이 끝나면은. 그러면 저기 다 떼어나가고 나면은 남은 건 이제 태권도, 뭐 실험, 기타 국제대회 하고 난 뒤에 남은 경기장 사후 활용, 이 정도 남아 있죠. 그러면 이제 과의 존재가 또 문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자, 그러면 이제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보존과 활용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느냐 보면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활용보다 4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존이. 그러나 스포츠 레가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존과 활용 가치가 6대4 또는 4대6, 5대5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스포츠 스타디움, 박물관, 명예의 전당 등 스포츠 레가시에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달리 스포츠는 다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활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체부 유산과 중요 직무 중 하나가 태권도 진흥인데, 국내 대한체육 가맹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이 가능한 것은 딱 2군데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하고 대한축구협회 2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세계 연맹이 있고 충분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권도 진흥재단을 스포츠 유산과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건 사실이나 태권도에 아주 많은 재원을 사용할 필요는 저는 없다. 부자에게 계속 돈을 줘야 될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예. 물론 일정 부분에 의미 있는 행사에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직무의 대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일정 보도하는 건 찬성하나 거버넌스 시스템의 작동 기제, 거버넌스가 뭡니까? 협치지 않습니까? 유관협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 3의 길은 있을까? 3의 길이 잘 없죠. 3의 길이 있으면 오늘 세미나가 열려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자, 팀 코리아에 NFT가 나온다. 이건 물론 이제 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관여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 및 구축, 디지털 자산 저작권 법제화, 디지털 저장 플랫폼 지원, 스포츠의 모든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이 레거시들을 어떤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은 이거는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공공의 정책 대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장 그린 뉴딜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골프가 아주 대성황입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다 망해서 골프장 전체를 태양광으로 바꾼 30만 평 전체를, 어쨌든 국제대회 이후 어느 나라나 사후 활용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례들만 항상 봐서 그렇지 미국 LA를 제외하고, LA에서 왜 자꾸 하계올림픽 영구 개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사후 활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유일한 지구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개최하는 도시들은 신이 와도 시설 사후 활용은 한계가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그래서 ESG의 시대에 경기장들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기장 평창올림픽 가량산 보건 문제도 시끄러워서 합니다만, 불가능한 곳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라든가 해서 어찌됐든 공공의 영역이 조금 더 끼어들 수 있는 고민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레거시의 본질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미 가장 의미 있는 서울올림픽의 레거시 개선과 발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주제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정책적 방향에서 새로운 것을 이거다 하고 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한 개의 과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세미나 다양한 분들의 좋은 대안들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제 이걸 끝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투리는 쓰시는데 달변가이신 걸로, 네, 달변가십니다. 네,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신 전영배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포츠 레거시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뜻깊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으로 우리 한국체육대학교 김일강 교수님의 스포츠 레거시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김일강입니다.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토론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게 중앙부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고요. 상당히 정책적으로 힘든 과제이고 과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냐라고 미존재할 수 있다라는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5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제자가 하신 내용 중에 포커스는 이제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접근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호환 관계 또는 연결 관계와 관련된 지속적 활용에 우리가 스포츠 레거시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호환 관계나 연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도 있지만 중요한 대상, 즉 세대 간의 호환 연결 관계를 무엇을 가지고 유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상보다 더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레거시는 이제 불안정한 거죠. 또한 활용의 그 가능성, 그러니까 활용하지 못하거나 활용하기에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그 허구일 때는 그 레거시라는 단어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적 자산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치중했을 경우에 이해관계 상충이나 과도한 재정 지출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IOC도 무형적 그 가치를 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이나 제도, 구조 등 무형적 자산이나 이런 가치를 통해서만이 그 지속 가능성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유무형적인 지속 가능한 그런 레거시가 뭐가 있을까를 살펴봤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레거시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올림픽 공원도 시민 문화 공간으로서의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죠. 즉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의 연결관계와 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도나 정책적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88 올림픽 이후에 학교 체육에서 생활체육 증진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각 대학 내에서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학과들이 신설되면서 대학의 교육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그 레거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거나 또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발제자님 내용과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형적인 그런 자산과 가치는 우리의 삶과 삶 속에서 중요하게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스포츠 레거시를 바라본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실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앙부처 측면에서의 발제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측면을 좀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4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레거시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나 가치 확산에 조금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 지자체 등이 협력 네트워크를 개방하고 파트너십 체계를 좀 구축해야겠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그 레거시 확산을 통해서 더 좋은 사회 구현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레거시는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의 그 성과를 이렇게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조현주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뿐만 아니라 스포츠 레거시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도 조금 마련하면 어떨까?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은 좀 더 현실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보존과 활용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존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형적 자산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조직이나 제도나 구조 또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실현한다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보존의 개념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게 되면 2014년부터 올림픽을 계속해서 주도하면서 국가 주도 레거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나 그다음에 스포츠 분야의 리더 양성, 글로벌 반도핑 활동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지속적인 레거시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스포츠 레거시와 관련된 통합 자료 구축과 평가도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 그냥 무형적으로 현 시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호환 관계나 연결 관계에서 미래 세대에서도 과연 이게 중요한가라는 거를 시간적인 관계를 주고 좀 평가를 해보게 되면 그러한 제도를 계속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중단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 이후에 레거시와 관련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거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준비 초기부터의 그 이후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레거시 자체를 관리하는 이러한 필요성도 제기를 한번 해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올림픽 레거시 계획의 수립이 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레거시 중장기 발전 계획과도 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2018년 평창 기념재단이 그 레거시 사업을 전담하고 이제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레거시 계획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일관된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고 이것 또한 정부 부처에서 조금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체의 관점, 그러니까 공통의 목표, 그러니까 국가 수준, 그 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이라고 하는 각각의 그 주체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레거시 개념을 공유하고 레거시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 재생이라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그 평창은 이제 평화였죠, 그죠?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에 영국은 영국 국가, 그다음에 런던 동부 지역, 그러니까 개체 지역이죠. 이것을 부합해서 현실적인 레거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은 세계적인 스포츠 선도 국가로 발전하자라는 거였고, 런던은 그러니까 런던 시민의 스포츠 참여의 기회와 일자리를 확보하자. 그리고 동부 지역은 사회적 응징력이 있는 지역 사회를 구축하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레거시 사업도 추진하고 이들이 함께 지속적인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제 가능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 평화 레거시 확산을 위해서 유엔의 SDGs와 관련된 드림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2004년부터 개도국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제 드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IOC 위원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림픽 이후에 드림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를 연계해서 유엔의 그 SDG에 연계해서 스포츠 분야의 어떤 그 국제 개발 협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관점을 조금 넓혀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스포츠 레거시는 현재의 환경과 미래의 어떤 세대 간의 호환 연결 관계와 활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스포츠 레거시는 장기간으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실현될 수 있을 때에만 지속 가능성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88 올림픽 이후에 나타난 유무형적 자산이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스포츠 레거시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좀 앞으로의 스포츠 레거시의 관점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